이름은 어떤 에너지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하길래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탁 하는 말이 락앤이라는 분이 주신 질문인데요. 김기태 선생님의 깨닫게 된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뭐 약간 저도 삶이 괴로워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몸부림치다가 지리산 토굴에 들어가고 뭐 이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50일 단식한다고 상주 극락암 암자에 들어갔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 문제라는 거는 대인 관계가 힘들고 자기 비난 참 내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겪는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초라함,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진정으로 이제 말이자면 나답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 차라리 죽으리라 하고 이제 50일 단식하고 상주 극락암 암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냐면 주로 지켜보는 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느낌,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다 보면 얼른 어떤 결론이 나겠지. 이제 이걸 수행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영락일보, 이제 교육일보 대학 사원으로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지켜볼 수도 잘 없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끊자 이래가지고 나는 사표 내고 이제 토굴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자꾸 가부좌 들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다 보면 계단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래 지켜보는데 묘한 건 지켜보려 하면 할수록 지켜봐지지 않는 거래.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움직이니까 온전히 지켜보지 못한다 싶어서 다 끊고 하루 종일 앉아서 내면에서 지켜보는데 그런 더 밀도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망상에 잡생각에 이러는 거네. 이야 지켜보려 하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이래가 일주일 고생했어요. 일주일 고생했는데 이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막 지수서 올라오나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굶어서 그렇겠구나. 근데 그때 내 생각이 허기가 져서 그런구나. 그러니 막 힘이 약해 좀 더 많은 생각이. 이래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 마음이 급하니까 단시간도 굶어온 그 시간만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여러 날을 이렇게 조금씩 음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바로 꼭 씻고 바로 먹었거든요. 그래 배를 띵띵하니까 탁 앉았어. 이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 감정, 느낌들을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싶어 탁 앉았는데 하나 더 붙었어. 그냥 지켜보는 힘이 생겼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붙은 게 뭐 붙었냐면 졸음이구나. 이건 더 괴로웠어요. 그래 일주일 동안 막 졸다가 절망이 탁 되는 게 굶어도 안 되고 지켜봐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다 어떡하란 말이야 뭐 이러는 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쓸 차비도 돈도 버리고 복식할 때 먹으려고 남겨놓았던 쌀도 버리고 완전히 죽지 아니면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절박했으니까 왜냐하면 이대로 왜 어떤 뭔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돌아갔다가는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또 되풀이해야 되니까 차라리 죽자 이래가지고 전화하니까 다 버리고 탁 들어앉았거든요.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게 이제 제 책에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대로 안전하다고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탁 들어앉는. 그 다음 그 일주일 뒤에 보라 진리는 요리되어 있는데 그 한 줄 상관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서 탁 들어앉았단 말이죠. 모든 걸 다 버리고 탁 들어앉았는데 갑자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암자에 있었는데 극락암에 암자에 있었는데 가만있어 봐.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짧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요것만 하고 그러니까 암자에 있었는데 암자를 지키는 할머니 보살님이 나한테 얘기해 총각 전화 받아. 전화를 받으러 갔더니 아니 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웬 전화냐고 갔더니만 그러니까 우리 도반 중에 뜻비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태평스럽게 김쌤 놀러와. 저 직원이 자기 농장에 하는데 놀러와. 나 놀러 못 갑니다. 왜 못 오느냐 그러길래 쌀 버리고 돈 버리고 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놀러 갈까? 그러니까 밤 11시 때 왔어요. 와가지고 나는 대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왜 왔느냐 그러니까 왜 왔느냐 그래 물었더니 당신의
인생에 일주일간 날 빌려달라. 그 왜 이랬더니만 이유는 묻지 말고 날 빌려달라. 그 좋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뭐 일주일 없는 데서 치고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내 인생에 일주일 빌려주면 당신은 뭐 할까요? 그러니까 짐살하는 거지. 조치원에 가잖아요. 자기 농장에 조치원에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해가지고 세면도구에 챙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새벽 1시쯤 돼가지고 사람 차를 타고 이제 뒤에 가는데 좀 이렇게 친했거든요. 친했는데 그래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삐진 사람처럼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운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치원의 농장에 도착할 때까지 분위기가 쌀쌀했어요.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하니까 슬슬 기분이 나쁜 기라고. 이게 나중에 그 도착할 때 내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착하길래 캄캄한 방이 뭔지 모르고 도착해가지고 저는 짐짓 내 방에 내가 들고 온 가방을 팍 치면서 이제 말하라. 왜 나를 여기에 들고 왔느냐 이런 물었거든.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탁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왜 그 극락왕 암자에 단식하러 왔어? 죽으려고 갔다 이랬거든. 죽으려고 갔다 했더니 하는 말이 아주 비아냥거리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기지 마. 당신은 말은 죽으려고 갔다고 하고 죽을 폼도 잡았지만 죽을 용기도 죽을 마음도 없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려고 갔다. 근데 스스로 죽지는 못하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들고 왔다니까. 그러더니 말은 내일 아침에 보라고 문 열면 큰 미루나무가 있는데 이 미루나무에 당신을 묶어서 물도 주지 않고 죽이려고 들고 왔다니까. 와 그런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팍 나가더니 입을 하고 가격 쫙 내일 보자고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입을 턱 떴는데 고마운 거예요. 아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니까 50일 단식한다고 탁 이제 이렇게 모든 걸 다 걸고 쌀 버리고 돈 버리고 턱 이래 앉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뭐냐면 여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 뭐냐면 이제 내 혼자 하늘에 대고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만을 원해서 하나만을 찾아서 다녔다. 그 마음을 당신이 안다. 근데 난 이 하나를 내가 얻기 전에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당신이 안다. 결국 나는 이 하나를 얻고 말 거다. 얻고 말 건데 기왕에 당신이 이 하나를 나한테 줄 거다. 근데 뭐냐면 기왕 줄 거면 50일 단식하는 이 고생 다 겪게 하지 말고 줄라고 하면 지금 좀 더 이런 거지. 그 여행을 바라는 마음이야. 실제로 그게 마음이 있었는데 그 멀리 조치원 농장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저랑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어느새 알아채고 스스로 죽지 못하는 어쩌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 입을 딱 뜨고 자는데 고마운 거라. 이 진리를 깨닫기에는 절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98,000이나 동떨어진 삿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되거든. 여행을 바라는 이 마음. 근데 그 양반이 그걸 알아채고 내 스스로 당신을 죽이겠다고 들고 왔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게 푹 잤어요. 입을 뜯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거기 날 묶어가지고 죽이겠다 하는 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그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이야기를 했거든요. 묶고 자고 싸는 거 말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첫째 날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둘째 날에 내가 깨어났거든요. 그 연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둘째 날 팽팽하게 맞섰던 게 뭐냐면 그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왜 김기태 씨 당신은 이미 배부른 자요. 이미 물을 마신 자인데 왜 다시 물을 찾고 왜 다시 밥을 찾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난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본래 부처가는 거지. 이미 밥을 먹었고 이미 물을 마신 자인데 왜 다시 물을 찾고 왜 다시 밥을 구하느냐라고 하길래 아니 그거는 들빛님 당신한테는 그게 해당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나는 뭐냐면 30년 동안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했고 단 한 톨의 밥도 34살 34년 동안 단 한 톨의 밥도 먹지 목이 마르고 배고파 죽을 지긴 이 사람 앞에서 당신이 이미 물을 마신 자예요. 당신이 밥을 먹은 자예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책만 피면 다 나오는 그런 말을 하려고 난리가 될거 같나. 그래서 하지 마라.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그런 충동이었어요. 찾을 것이 없고 구할 것이 없다고. 나는 뭐냐면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그만하라. 내가 일단 밥을 먹어보고 일단 물을 마셔보고 난 다음에 이 얘기하자. 그때 계산하려고 난 간다. 이 싸운 거죠. 내가 워낙 사실 그렇잖아. 34년 동안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해 단 한 초에 단 1초에 마음에 쉼도 쉬어보지 못한 사람 앞에 당신이 물을 마신 적이 바로 이따 있어야지 화가 확 날 것 같게. 그래 내가 다 밀어붙이니까 이 사람은 찔끔하더니 혼자 군지렁군지렁 하는 기라. 뭐 군지렁군지렁 하는데 뭔 소리고 이랬더니 하는 말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름은 어떤 에너지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하길래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김기태 씨 당신은 지금
목마른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가 돼서 물을 찾고 당신은 지금 배고픈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에너지에 따라서 끊임없이 밥을 찾는다. 배부르게 밥을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름이 바로 그 에너지다라고 하길래 웃기지 마라.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배가 고프고 내 존재가 평생 물 한 모금 마시고 몸이 마르니까 그런 이름이 내게 붙은 거지.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내 존재가 그러니까 그 이름이 붙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그건 에너지 이름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삶이 펼쳐진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름만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랬더니 배고픈 자라는 이름을 띄고 밥 먹은 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름을 띄고 물 마신 자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름이 에너지니까 더 이상 목마르고 또는 배고픈 그래서 물을 찾고 밥을 구하는 짓을 안 한다는 거지. 그 이름 바꾸면 이름이 에너지니까 삶이 바뀔 거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름 바꾸자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의의가 없죠. 아니 멋있는데요. 멋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그래 내가 의의가 없었어. 아니 보소 그 참 말도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내 존재가 바뀌면 따라서 이름도 배부른 자 물을 마신 자가 되는데 내 존재는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뭐 밖에 에너지가 아무리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냐. 적어도 이 길은 진실이 된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름인데 나는 그대로인데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더니 이 사람 아니면 미제의 본전이 아니라 미제의 본전이 아니라 아니 나 그러니까 더 어이없고 화가 난 게 뭐냐면 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말인데 미제의 본전 하는 이런 말이 등 나오니까 아니 대표님은 마음이 그리 가벼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죽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미제의 본전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이 순간에 나온다는 게 참 내가 어이가 없다. 이렇게 미제의 본전 아니라 이름만 바꾸자는 게 좋다 얘기는 내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니까 이름의 에너지니까 요거 충분히 이해되는데 보소 당신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자 해서 내가 이름을 바꾼다 한들 내가 바뀌나 이게라. 그건 아니지 않냐. 말도 미제의 본전 아니네. 그래 맞지 미제의 본전인데 그렇다고 미제의 본전 아니네. 이 양반아 미제의 본전 아니네. 이래가 말을 못하게 하는 거라. 이거 답답소 참 미제의 본전 아니네. 나중에 내가 때때 그만 내 이름 바꾸기. 내가 뭐 말을 못하게 하면 이름 바꾸기. 근데 맨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하거든. 뭐냐면 당신이 하도 미제의 본전 하면서 이름 바꾸라 하니까 바꾸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맞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뀌니까 어쨌든 바꾸자 하니까 바꾸게 했더니 박수를 치고 옆에 한 분도 있었는데 박수를 치니까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하고 나니까 그 대표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끝났다는 거야. 다 끝났대. 그러니까 끝나긴 뭘 끝나. 당신이 시작했고 당신이 끝내지 난 그대로야. 아무것도 끝나지 않으면서 다 끝났다는 거야. 그러더니 더 이상 집요하게 나에게 질문을 묻지도 않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더니 그때가 94년이었거든. 94년이 굉장히 가뭄이 심했던 해였어요. 작년이니까 그게 이제 그때보다 더 가물었다 하고 가는 때인데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호박농사지었으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이틀 동안 호박농사 물 못 줬다고 물 주러 가서 이상한 그게 가풀이 나가는 기라. 그래 나도 이렇게 나가길래 나도 도와주겠다고 나도 같이 하겠다고 이랬더니 당신은 여기 앉아 있어라. 자든지 놀든지 여기 있어라. 그냥 있으라 하고 나가버린 거야. 그 나가 혼자 나왔단 말이야. 나가 있는데 참 이게 참 실없는 사람들이라 라는 생각도 들고 저끼리 해가지고 저끼리 가고 그래 난 놀랍다는 기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칼 갖고 인생의 일주일을 이렇게 맡겼나 싶기도 하고 그게 허탈하더라. 그래가지고 이랬더니 이상하긴 해. 그러니까 뭐 심심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래. 나와서 이제 그게 산속이었으니까 완전히 뭐 마당이 또 아니고 그냥 잡초가 무성한 그게인데 근데 단식하다 왔으니까 바람 쐬러 왔다 갔다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시 조금씩 앉았거든. 조금씩 앉았는데 워낙 잡초가 많으니까 조금씩 앉았는데 앉은 거기에서 풀 한 포기가 있었어요. 풀 한 포기가 눈앞에 보이니까 이게 보고 있는데 그 앉은 내 자리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 풀 한 포기를 딱 보면서 내가 일으킨 첫 반응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러고 다 바뀌었거든. 했는데 뭔지 모르게 이 풀이 달라 보여요. 뭔지 모르게 달라 보여요. 근데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어. 뭐가 달라지지 하다가 옆에 이렇게 봤는데 날 먹어 죽이려고 했던 그 미루나무가 크게 있는데 그 미루나무 보면서도 어제도 내가 이거 봤어. 오늘도 지금 이거 보는데 뭐가 달라졌지? 뭔가
뭔가 달라져 보이는데 근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지? 뭐가 달라졌지? 이게 다거든. 이게 다인데 인생이 다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몰라요. 어떤 영문으로 깨어난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4월째 되는 날은 뭐냐면 나한테 호박 물 주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그 쫄쫄쫄 흘러내려면 웅덩이 파가지고 흙탕물을 그냥 그 호박에 뿌려주곤 했는데 그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딱 떠오른 의식이 뭐냐면 내게 기억되어지는 의식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 짠 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짠에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툭 올라오는 거야. 툭 올라오는데 진짜 그럴듯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짠 하고 깨달음이 열리는 게 아니고 이미 짠에 있음을 아는 것 이걸 이름하여 깨달음이구나 하는 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네. 일하는 대표님만 쫓아가가지고 대표님 내가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대표님이 하면 좋다 하면서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받아 적어 이게 첫 번째 기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로 그때는 멍청했어요. 마치 갓 태어난 갓난아기처럼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도 어리하게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내가 어리해 보이니까 와서 전도하려고 이따 와서 성경책을 다 펼치는 거야. 특히 김생님 읽어보세요. 이러면 정말 놀랐던 건 읽는데 글자를 모르겠어요. 완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글자를 모르겠는 기라. 내가 그 성경책을 지리산 토굴에서 정말 많이 읽었거든. 근데 글자를 모르겠어. 글자를 모르겠습니다. 이랬더니 이것도 모르나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세 번째 기억나는 경험이 뭐냐면 사흘째인가 나흘째인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같이 있던 도반들이 이제 그 살평상에 살평상에 앉아서 쭉 둘러 앉아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때 뭐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는 기라. 뭐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때 그 사람들이 뭐 사랑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뭐 진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득 궁금하게 생각해. 잠깐만. 조금 전에 당신들이 자유가 어떻고 얘기했는데 진짜 궁금해 물어보자. 자유가 뭐고 이러는 자유가 뭐예요? 걸림이 없는 거. 그건 생각이잖아. 생각이죠. 그죠? 자유는 그런 게 아니야. 생각으로 그려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 자유가 뭐지요? 이런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자유는 언어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일주일 약속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경락암 날 보내주더라고. 더 이상 경락암 돌아가서 또 경락암에서 대구로 가는 차비를 주더라고. 그러면서 짐승기가 대구 가라. 그냥 살면 된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놔두고 마지막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경락암 가는데 정말 많이 달라 보였거든요. 이게 특별하게 달라 보인 건 아니고 무엇이 달라 보이는지 차라리 몰랐다 하는 게 맞아요. 시외버스 타고 가면서 장막을 보면서 갈 때도 저거 봤고 지금 볼 때도 저거 보는데 뭐가 달라졌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약간 이게 짐을 챙겨가지고서 나는 대구 내려갔을 때에 많은 체험이 왔어요. 시공간에 그게 사라지고 위치 이동도 사라지고 어떤 때는 하룻밤에 자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황홀감이 막 온몸이 불타고 이런 거 다 지나가거든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 물 한 잔 마실 때 이렇게 따뜻하다 또는 차갑다고 느끼는 것 같이 그냥 다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는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에 이제 나타난 제일 오래가고 제일 재밌었던 체험이 뭐냐면 아침 눈을 딱 뜨면 집에 갔을 때 집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어디 있는 걸 찾아야 돼. 내가 없는 기라. 내가 어디 있지? 이러는 거지. 내가 어디 있지? 이거 한참을 이렇게 드물다가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 있네. 이게 신대륙 발견한 것 같아. 내가 여기 있네. 몸과의 동일시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기억을 통해 가지고 몸과의 동일시가 다시 돌아오는 단계인데 내가 여기 있네. 여기 내네. 그런데 이제 그럼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또 하면서 생각이 돼. 그러면 내가 매일신문사 근무하는 사람이지. 출근해야지.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직 눈 떠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오래 갔던 게 그게 제일 재밌는 어떤 기억이었는데 이거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상적인 그게 뭐냐면 이거 하나 찾으려고 돌아다니라고 등한히 했던 일상 그 직장 생활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매일신문사 근무하는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강의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고 근데 약간 그 매일신문사 근무하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문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대구 향교에 등록해서 한문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한문이 너무, 논어를 배웠거든요. 한문이 너무 재밌어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 빈 시간에 그냥 내 혼자서 그 한문을 혼자 공부하니까 같은 동료들이 와서 좋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공부하자. 이래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논어를 풀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한 거.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다가 대구 향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 대구 시내 그 바늘당 내거리에서 전통 차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학생이죠. 향교에서 같이 배운 학생인데 밀심에서 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논어를 끼고 그 찻집에 점심 먹고 나서 찻집에 차 마시러 갔는데 이게 시작이었는데 그 가가지고 저랑 그 얘기하다 보면 그 찻집 주인하고 얘기하다 보면 차 마시러 온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러다가 그냥 그래서 논어 강의하게 되고 논어 강의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면서 도덕경도 강의해 주세요. 건강경도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도덕경을 펼쳐보면 도가 뭔지 알겠고 건강경을 펼쳐보면 건강이 뭔지 알고 이래가지고 신랑은 사실은 나는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려는 꿈에도 생각이 안 했는데 삶이 그리 펼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6년 동안 이제 강의하며 상담하는 삶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아까 저희 깨달음의 기원일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위아더보이 이 얘기하다가 위아더보이가 이거 뭐지 미제본된 얘기하다가 갑자기 깨어난 팀이니까 그 웃기게 참 이렇게 깨어난 거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실 그렇게 깨어나기 이전에는 정말 내 심정으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우주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삶이 힘든 게 사는 게 있고 지역이 없고 그런데 그게 그 무겁던 짐이 다 사라지고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여겼던 그 자아 정체성도 다 사라지고 몽땅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만나서 얘기 나눠서 보면 주로 많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대해 왔는데 내가 그러다 깨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힘겨움이 들어지고 자기다운 삶으로 돌아오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돌아오는지를 내가 저절로 알게 되었으니까 그걸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